이번에는 맥스에서 이 지팡이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이 지팡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 밴드라는 거를 사용할 건데, 아까 우리 모디파이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디파이어에서 보시면 얘 있죠, 얘. 이게 명령어라는 거거든요. 이 명령어들 모아놨는데 여 중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냐에 따라 모델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 중에 좀 자주 쓰는 기능들을 가지고 몇 개만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지팡이는 밴드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 일단은 긴 막대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효과를 한번 해볼게요. 그 명령어를 한번 익혀보세요. 자, 맥스를 켜고 일단은 탑뷰 T 누르면 돼요. 키보드 T 누르고 여기 보시면 실린더가 좋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쭉 한번 늘려볼까요? 긴 막대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둥글잖아요. 이거 이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한 8개 정도만 사용해서 하고 8개 이게 팔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드 하이드가 아니라 하이트 보시면 하이트 세그먼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이죠. 얘가 지금 5개인데 얘를 좀 넉넉하게 주세요. 보시면 간격이 좀 넓잖아요. 넉넉하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넉넉하게 안 주고 여기서 뭔가 밴드를 하게 되면 각이 너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각을 안 줄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이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명령어를 못 주죠. 줄 수는 있는데 완벽한 폴리곤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에디터블 폴리 컴포터 2에서 에디터블 폴리 하신 다음에 폴리곤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뭐가 이렇게 생기고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밴드, 여기 밴드 있잖아요. 만약에 알파벳 첫 글자 클릭하시면 키보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밴드가 하나가 올라가죠. 봐봐요. 올리기 전에는 에디터블 폴리잖아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밴드라는 걸 놓쳤어요. 그러면 하나 쌓이죠. 이거는 이제 포토샵 같은 거 보시면 레이어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하나씩 쌓아가면서 뭔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밴드 말고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또 올렸다. 그러면 또 하나씩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리고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지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쌓아가면서 완성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밴드에서 보시면 앵글을 한번 줘볼까요? 어떤가요? 돌아가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사각형 박스 있죠. 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360도 하면은 어떤가요? 딱 붙죠. 끝과 끝이 딱 붙죠. 그래서 이 박스를 형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팡이를 만들 건데 나는 여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일자로 가다가 여기서만 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라는 걸 해줄 거예요. 리미트 이펙트. 이거 주고 리미트를 해주고 쭉 올려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수치를 쭉 올려주세요. 한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보시면 박스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얘는 지금 없으니까 일직선이죠.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얘를 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쳐도 되겠죠. 만약에 음, 아이고 얘를 켜놓고 80도로 한번 해볼까요? 얘를 잘 선택을 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각도를 돌려주는 거예요. 각도 돌려주는 거. 어? 보시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화살표 있죠. 얘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옮겼다. 어떤가요? 박스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뭔가 좀 다르죠? 이 기준은. 만약에 얘를 어느 정도 돌려놓고 기준으로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각도를 좀 이렇게 좀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주고 얘를 기준으로 얘 보시면 기준호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안 먹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한을 두고 이 기준으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손잡이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럼 좀 이렇게 오므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얼핏 지팡이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에디터블 폴리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싹 사라지죠, 얘는. 그러면 그 아까 이 쌓아놓은 기준까지 싹 다 폴리곤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수정이 안 돼요. 그 전에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수정하고 뭐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쌓아놓은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에디터블 폴리 그리고 에디 폴리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서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을 할 수 있겠죠. 밑에 것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난 여기서 마무리 좀 둥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폴리곤 잡고 지워주고 해가지고 음, 여기서 로컬로 바꿔볼게요.
로컬로 해서 올라가면 안 되겠네요. 그냥 뷰로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프트 누르면 익스트루드 된다 했죠? 이 보도가 이 보도가 익스트루드 됐죠? 면이 하나 더 생성되면서 이렇게 되고 얘를 오므려 줄게요. 그리고 좀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하고 스케일인 상태에서 시프트 눌러도 좁아지면서 스케일이 좁아지면서 면이 생성되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는 이렇게 해놓고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얘를 오른쪽 버튼에서 콜랩스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가요? 삼각형은 마무리가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둥글게 둥글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얘는 매끄럽게 잘 돼 있는데 얘는 새로 만든 애들은 각이 져 보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새로 만든 것들은 얘랑 스무싱 그룹이 달라요. 스무싱 그룹이 뭐냐면 볼까요? 얘네들이 스무싱 그룹이라 해서 보시면 내려보시면 4번이라는 스무싱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볼까요? 얘는 없죠. 얘도 4번이에요. 얘도 4번. 그래서 같은 스무싱 그룹인 애들은 이렇게 엣지가 소프트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얘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소프트 엣지예요. 소프트 엣지. 얘는 하드 엣지죠. 딱딱하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금 4번이잖아요. 얘랑 부드럽게 가고 싶다. 그럼 얘도 4번을 한번 쳐볼까요? 어떤가요? 같은 그룹으로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번으로 통일해 주는 거예요. 같은 스모싱 그룹이죠. 그리고 얘도 지워볼까요? 지우고 똑같이 3번 눌러서 모드로 바꾼 다음에 얘 클릭, 무브로, 무브 W죠? 요거. 그 다음에 Z축 내려주고 시프트 누르고 내려주면 익스트루드예요. 익스트루드는 뭐냐? 면을 생성해 준다. 그래서 스케일로 줄여주고 다시 한 번 더 내주고 스케일 줄여주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만들어서 왜 한 번 더 만들어주냐면 여기서 콜랩스를 해버리면 어떤가요? 얘를 한 번에 다 웰드를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면이 사라지죠. 여기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하나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어떤가요? 얘도 새로 만든 거는 하드 엣지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룹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그룹을 4번으로 바꿔줄게요. 됐죠? 그러면 어떤가요? 완성이 됐죠. 예를 들어서 얘를 좀 저장한다. 지팡이를 저장할게요. 저장은 뭐 똑같아요. 세이브 있고 세이브 에즈 있고 이거는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저장하는 거. 뭐 임포트, 익스포트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근데 에디터블 폴리어 시켜버렸으면 수정을 못 하잖아요. 수정을 못 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올려서 스택을 쌓아놓고 해놨다면 밑으로 내려서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밴드 보면 처음에 생성했을 때 얘는 없었잖아요. 얘가 없었기 때문에
얘를 추가해버린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게 얘를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올려볼까요? 올려도 의미가 없네요. 아무튼 올려서 얘를 그냥 지우고 새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 얘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중간에 새로 생성이 되면서 얘 인식이 지금 잘못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지우고 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다음에 할게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팡이 만들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했냐? 에딧 폴리랑 밴드 기능을 익혔어요. 에드- 에딧 폴리 밴드. 그 다음에 스무싱 그룹. 지금 처음에는 너무 복잡하죠? 다 처음 보는 것들이라. 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 딱히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 번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만들었죠. 그 다음에 트위스트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지팡이가 됐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트위스트는 뭐냐? 일단은, 음, 똑같이 탑뷰에서 실린더를 만들어 볼게요. 가지고, 얘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를 만들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가 이렇게 홈이 있잖아? 이 홈을 먼저 표현해 줄게요. 홈을 표현해 주려면, 일단은, 이 정도 높이로 해놓고, 일단은 에디터블 폴리아 시킬게요. 그 다음에 위, 아래, 뚜껑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어, 얘네를 익스트루드 있죠. 해가지고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에서 안으로 넣어볼게요. 안에 들어갔죠. 그럼 홈이 생겼죠. 홈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성돼 버렸죠. 이미 안 돼서.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붙여야 되잖아요. 이 밑에 거랑 얘랑 붙여야 하기 때문에 얘를 지워줄게요. 그리고 밑에 애들도 같이 선택해서 예. 델키 누르면 돼요. 델키. 그래가지고 지웠죠. 이 지운 상태에서 그다음에 얘를 꺾어줄 건데 꺾어주기 전에 음, 일단은 얘가 둥글게 되려면 반지가 되려면 얘가 지금 딱딱한 막대기 하나만 있잖아요. 이러면 회전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시면 엣지에서 전체 선택해가지고 보시면 전체 선택해가지고
커넥트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커넥트가 뭐냐면, 뭔가요? 선택한 애들 가운데로 선이 쫙 그어지죠. 만약에 제가 얘하고 얘만 선택한 상태에서 커넥트를 해볼까요? 그럼 어떤가요? 이 선하고 이 선하고의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선 하나를 생성해 줄 거예요. 만약에 두 개면 두 개. 달라지죠.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한 바퀴를 쫙 두는 거예요. 커넥트. 그래서 얘도 좀 넉넉하게 반지가 좀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 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해주고 나서 뭘 해줘야겠죠? 트위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넣었죠. 그 다음에 봐봐요. 이 사각형 기준이에요. 얘를 한번 돌려볼까요? 어떤 거야? 돌아가죠. 돌아가죠.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뭐 나사 같은 거. 나사나 뭐 계단 뭐냐 원형 계단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는 다양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 바퀴만 돌릴게요. 한 바퀴만 돌릴게요. 한 바퀴만. 한 바퀴만 돌리고 해가지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끝하고 얘 끝하고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건가요? 아까 우리 밴드 했죠. 밴드. 밴드. 밴드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꺾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확히 360도로 맞춰주면 어떤가요? 끝과 끝이 만나죠. 볼까요? 만나죠? 360도. 그러면 만났죠. 근데 이러고 나서 에디터블 폴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버텍스를 눌러보면 얘네 떨어져 있어요. 아까 시간에 떨어졌을 때 얘는 어떻게 한다 했죠? 용접을 해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용접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용접이 필요한 데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잡고 웰드 해서 위치는 똑같으니까 이건 거리값이죠. 떨어져 있는 거리값을 인식을 하는 감지를 하는 수치인데 다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0에서 살짝만 올려도 여기 보시면 점이 달라지죠. 496개에서 480개로 변한다는 거는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여서 볼게요. 어떤가요? 네, 있죠. 완벽하게. 그래? 여기가요? 됐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반지가 이렇게 하면 너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전체를 다 잡고 아니 전체를 다 잡지 말고 얘, 얘, 얘 이런 식으로 잡을 건데 이거를 일일이 잡으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일단 두 개 잡고 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한 바퀴를 평행하는 애들을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다 선택됐죠. 그 다음에 얘네, 얘네를 다 선택할 건데 또 일일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루프 어떤가요? 그러면 다 선택이 됐죠. 걔네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처음에 챔퍼라는 거 알려드렸죠? 이 챔퍼를 이용해서 이 각을 좀 없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없애볼게요. 이런 식으로. 없앴죠? 그래서 조절해가지고
각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조절해서 둥글게 만들었어요. 어떤가요? 훨씬 부드러워졌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반지는 그래도 이건 너무 각이 져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허브 스무스라는 거를 해줘서 면을 다 일일이 쪼개버릴 거예요. 그러면 모디파이어를 해서요. 허브 키를 눌러서 허브 스무스 있죠. 허브 스무스를 눌러서 보시면 어떤 거예요? 1단계예요. 1단계만 해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2단계. 2단계면 충분히 부드러워 보이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뷰포트에 7번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폴리곤 개수, 버텍스 개수. 지금 이거 하나에 46,000개의 폴리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사각형 기준이에요. 근데 사각형은 뭐죠? 삼각형이 두 개가 만난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얘는 삼각형 폴리곤 기준으로 거의 9만 개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죠. 그래서 이렇게는 게임에 쓰지 않아요. 이 상태로 게임에 안 쓰고 여기서 나중에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토폴로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폴로지 과정을 하고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반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저장을 좀 해놓을까요? 반지 또 따로 해놓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도 집에서 하시든 뭐 학교에서 하시든 학교는 이거 무조건 맥스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시면 되고 아마 학생들도 아마 지원이 될 거예요. 학생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증하면 무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맥스를 깔아가지고 학생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팡이하고 반지를 반드시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작업에 이어서 이렇게 컬러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컬러도 넣어보고 텍스처도 넣어보고 UV도 작업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개 만들었죠. 이 두 개 하면서 기능 많이 좀 써먹어봤잖아요. 밴드도 해봤고 트위스트도 해봤고 터보 스무스도 해봤고 뭐 에디 폴리도 해봤고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 작업했습니다. 두 개 작업했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제가 좀 PBR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PBR은 뭐냐면 어, 이 PBR이라는 거는 보시면 PBR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게 있을 건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드 엣지, 소프트 엣지 그거 설명드렸고 어, 정리하는 게 없네요. PBR은 저희가 이렇게 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피부를 입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텍스처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뭘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맵으로 만들어 놔서 이 맵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알베도 맵,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오파시티 맵 이렇게 해가지고 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베도 맵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벽인데 벽돌벽이잖아요. 이 벽돌벽에 순수한 컬러예요. 이 컬러가 뭐 음영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얘 고유의 색깔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코카콜라 캔이잖아요. 이 고유의 컬러. 이런 명암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얘 단순히 색깔이죠. 빨간색, 빨간색. 그러면
이 고유의 벽돌 색깔만 들어간 값이에요. 그래서 얘 가지고만 만들면 이제 컬러는 입혀졌어요. 근데 이 컬러만 입혀서는 안 되겠죠. 뭔가 튀어나와 보이고 들어가 보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멀 맵이라는 걸 깔아주는 거예요. 노멀 맵은 범프 맵이라는 건데 이 노멀 맵은 뭔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보면 어, 뭘로 볼까요? 얘 봐봐요. 얘 사람 얼굴 형태가 얘가 로우 폴리예요. 보시면 폴리곤이 627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하이 폴리곤이에요. 600만 개가 넘어가죠. 근데 이게 얘는 게임으로 쓰기 뭐 하죠? 너무 무겁죠. 100만 개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얘만 쓸 거 아니잖아요. 게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 가지고 써야 되는데 얘는 근데 보시면 피부에 주름이나 이런 질감 표현이 안 돼 있죠. 요런 애들. 그래서 얘를 얘처럼 꾸며주는 기능이 노멀 맵이에요. 펌프 맵. 이 맵으로 입혀주는 거죠. 이게 약간 뭐 어떤 거냐면 트리가트 아세요? 트리가트? 눈속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얘 사실은 평면이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눈속임해가지고 절벽처럼 표현해놨죠.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노멀 맵. 그래서 얘는 얘는 지금 얘는 6천 폴리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노멀 맵은 입혀서 이렇게 주름 표현이 된 거거든요. 얘는 얘랑 똑같은데 맵만 이렇게 주름을 입혀준 거예요. 주름을 입혀서 눈속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한옥을 작업을 해놨는데 보시면 어떤가요? 이게 얼핏 봤을 때 이 나무에 빛을 쏘았을 때 울퉁불퉁하죠. 이런 질감이 있죠. 들어가 보이고. 근데 이거 몇 번이지? 얘네요. 만약에 얘 지금 노멀 맵이라는 걸 껐을 때는 평면이에요, 평면. 그쵸? 평면이죠. 근데 이 노멀 맵을 입혔을 때는 이렇게 눈속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도 평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외곽이 있죠, 외곽. 외곽은 일자예요, 일자. 들어간 게 없어요. 단지 이 방향, 내가 보고 바라보고 있는 방향하고 이 빛의 이 빛의 라이트 값의 라이트의 방향에 따라 이 노멀 맵이 인식을 해서 들어가 보이게끔 눈속임을 해준 거예요. 트리거트를 깔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멀 맵, 노멀 맵이에요. 만약에 알베도 맵은 아까 말했죠. 얘는 고유 색상이죠. 그러면 이제 볼까요? 어떤가요? 원래 색깔은 빠져버리니까 어떤가요? 없죠. 러프니스는 다음에 이거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고유 색상, 노멀 맵은 범프 맵. 이렇게 눈속임 해주는 트리가트라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어, 메탈릭 스무스니스. 요거 같은 경우는 러프니스 맵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러프니스는 이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 매끄럽냐, 반짝반짝거리냐, 그걸 표현해주는 맵이에요. 그래서 얘를 꺼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매끄러움이 똑같아 버리죠. 근데 얘를 해주면 어떤가요? 매끄럽게 표현될 때는 표현해주고, 좀 탁하게 좀 고무 탄 느낌처럼 표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메탈릭 스무스니스 맵이라는 거는 이 질감의 얘 자체에 금속값이냐 아니냐를 포함한 거랑 스무스니스는 러프니스예요. 그래서 얼마나 표면이 부드럽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탈릭, 금속이냐 아니냐를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에요. 그리고 표면이 얼마나 거치냐, 표면이 얼마나 거칠어지냐 보시면 어떤가요? 매끄럽죠, 표면이. 얘도 매끄럽죠? 근데 점점 매끄러움이 사라지죠. 이게 러프니스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이 금속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고 금속이면 1, 뭐 비금속이면 0 이런 식으로 먼저 깔아놓고 거칠기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금속하고 비금속의 차이는 이렇게 빛으로 보는 거죠. 금속은 예를 들어서 비금속은 이 레고 머리가 고유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정반사 말 그대로 빛이 직접적으로 때리는 부분이 있죠. 그 때리는 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타들어가요. 이렇게 타들어가죠. 남반사는 말 그대로 퍼진 빛이에요. 퍼진 빛. 그래서 얘는 고유의 색깔이 보여요. 얘 자체에. 노란색. 근데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정반사가 얘 고유의 컬러가 나오고 어둡게 약간 금속 재질이 나왔어. 덮어지는 거죠. 남반사에. 이거를 가지고 PBR이라고 하는 거예요. PBR. 이런 애들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가요? 얘 배웠고, 얘 배웠고, 얘 배웠잖아요. 그리고 일단 얘 오파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 불투명도잖아요. 불투명도를 표현해 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유리창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유리창은 비춰야 되잖아요. 투명하게. 그래서 이 맵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투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 불투명도를 조절해주는 맵이 오파시티 맵이에요. 그리고 이미시브 맵. 이걸 왜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미시브 맵은 얘 자체에서 빛을 발광하는 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공포 게임을 만드는 회사니까, 귀신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귀신의 눈을 빛이 나오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맵을 좀 쓰면 되겠죠. 그래서 눈에서 막 불빛이 나와가지고 좀 무섭게 표현해 준다던가. 그럴 때 쓰게 되는 거죠. 이미시브 맵. 그리고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어, 얘는 물체 간의 그 공간들 있잖아요. 이 공간들의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틈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 어느 정도 막혀 있냐에 따라 음영, 음영값을 더해줘가지고 물체의 입체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 맵에다가 얘를 얹어주면 더 풍성해 보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보시면 얘 봐봐요. 여기 구석지죠. 구석지면 더 어두운 거예요. 여기 보시. 얼마나 더 막혀 있으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요. 이것만 넣어도 노멀 맵 그런 거 없어도
어떤가요? 입체감이 살아나죠. 어두워져가지고 얘가 좀, 얘는 좀 구석져 보이네. 여긴 좀 튀어나와 보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얘도 그렇고. 여기 막 구석져가지고 더 어둡죠. 이런 걸 표현해주는 맵이에요. 어,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래서 이건 원리가 뭐냐면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치잖아요.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 치면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음역값을 얼마나 줄지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음역값이 있는데 얘는 얘를 이렇게 둘렀을 때 얘를 얘 제가 얘 음역값을 좀 줘야 돼요. 그러면 얘를 어느 정도 음역값을 계산하냐면 이렇게 한 바퀴 그냥 원을 그렸다 치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얘가 사방대로 나아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레이저를 쐈을 때 닿는 부분. 이 부분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역값이 더해지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다 치고 그러면 더 닿잖아요. 더 가려졌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구석지죠. 여기는. 그러면 음역값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역값.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디에 더 구석지면 구석진 그런 거에 따라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많이 구석진 데는 더 어둡고 여기도 어둡죠. 여기도 여기도 어둡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멀 맵도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로우 폴리곤 모델링을 이렇게 있다고 쳐요.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워요. 로우 폴리곤이. 그리고 하이 폴리곤 모델링은 이렇게 튀어나오네요. 튀어나오네. 얘 보면 튀어나오고 들어가죠. 얘는 매끈하죠. 근데 얘처럼 튀어나오네 하이 폴리곤하고 매끄러운 애 로우 폴리를 겹쳤을 때 베이킹을 한다는 거예요. 이 베이킹을 했을 때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겹치면 이렇게 사실은 표면은 이렇게 매끄러운데 얘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속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폴리곤인데 더 뭔가 표면을 그 폴리곤처럼 깎아놓은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준다. 그게 노멀 맵. 그래서 이 맵들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텍스처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질감들도 표현하고 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 애들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아까 UV맵 이거 재단한다는 거죠? 얼굴도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재단해줘요. 그리고 토폴로지는 제가 말했지만 토폴로지는 최적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최적화 과정뿐만 아니라 면의 흐름을 잡아주는 작업이에요. 얘처럼 이렇게 봐봐요. 면이 막 뒤죽박죽 하죠. 이러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에 맞게 움직여주는 거죠. 이런 것도 토폴로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한다. 그리고 아, 추가적으로 이게 포브 값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 퍼스펙티브랑 오서그래픽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퍼스펙티브
그다음에 이게 오쏘그래픽. 오쏘그래픽, 오쏘그래픽, 오쏘그래픽. 이게 투시값 있잖아요. 퍼스펙티브는 투시값인데 이 투시값에 포브 값이 예를 들어서 얘는 70이면 좀 이렇게 덜 보이죠. 근데 90이면 넓어지죠, 시야가. 120이면 엄청 넓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포브 값은 이 투시점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하다가 너무 멀미가 나요. 3D 멀미라고 하죠. 만약에 게임하는데 멀미가 난다. FPS 게임 하는데 그러면 이 포브 값을 조금만 설정을 바꿔주면 멀미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죠. 시야가 넓어지게 해주면 해줄수록 멀미는 줄어들어요. 멀미가 줄어들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데 가장 먼저 바꿔볼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퍼스펙, 퍼스펙티브 값을 바꿔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추가로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거의 실습이라 설명을 진짜 이론적인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한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죠? 혹시 궁금한 거 없을까요? 좀 이해 안 된다. 다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린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저 혹시 마이크 들리나요? 네네네, 잘 들립니다. 혹시 수업 진행이 그러면은 3D 맥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네네네. 그 계속 설명 들어가면서 따라 만들면서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네네네네. 음, 그리고 여러 개 프로그램 쓸 건데, 근데 네, 다른 거는 좀 라이센스가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3D 맥스만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3D 맥스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따라서 집에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그게 일주일이나 뭐 그렇게 해서 뭐 체험판으로 좀 하거나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좀 알아보셔가지고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는 확실한 거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줘요. 무료로. 그래서 맥스는 무조건 까셔서 어, 수업하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솔직히 말해서 맥스는 딱히 없어요. 저도 인터페이스 딱히 만지고 하진 않거든요. 기껏 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좀 바꿔주거나 다른 건 손 안 대고 저는 기본인 상태에서 거의 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거 좀 세밀한 거 이런 거 하나씩 추가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하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없을까요? 이해 좀 안 되는 거. 지름이나 높이다니 그거는 이게
단위 설정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막 재는 거는 안 써서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단위를 바꿔서 애초에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단위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얘를 단위를 바꿔가지고 커스터마이즈에서 유닛 셋업에서 보시면 여기, 여기 매트릭 있죠? 여기서 미터나 센티미터 있고 바꿀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좀 너무 수치가 커가지고 1c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로 조절해서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따로 뭐 재는 길이 재는 그 기능이 있는데 제가 안 써가지고 이거였나? 아마 그런 게 긴 있거든요. 제가 안 써가지고 그러는 거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길이 재는 거. 그리고 네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조금 궁금하다. 뭐 어떤 기능 같은 거 좀 있나?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면서 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 그 단위 있잖아요. 단위 설정하면 여기에 또 단위가 나와요. 좌표값의 단위. 뭐 대충 짐작하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나 이 정도 길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대입해서 줄자 기능이 있는데 제가 너무 안 써봐가지고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음, 아,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다음에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모델링 요거랑 요거 요런 거 좀 쉬운 것들 있죠. 좀 해보고 쉬운 것도 끝나고 그다음에 한번 토폴로지하고 텍스처 한번 작업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내일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